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NDA 절차를 알아보고 505B1과 505B2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신약과 계량 신약의 차이까지 보면은 영상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메일을 잘 안 보는데 앞으로 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메일을 열어보니까 구독자님이 굉장히 좋은 분석글과 자료를 공유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 2주 늦게 공유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잘 참고를 하고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구독자님이 공유해주신 내용은 아니고요. 그 내용을 다루기 전에 사전 배경 지식을 쌓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심화된 내용을 이해하는 눈이 또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NDA 신청 절차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프리 NDA 미팅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NDA 서미션이 있는데 그 밑에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NDA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DA 이제 신약 허가 신청을 하면요, 60일간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60일은 현관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관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현관문.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심사 받을 수 있지 받을 수 없는지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 제출은 이거 60일 동안 요거를 평가한 다음에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신청이 좀 완전하지 않다, 뭐 자료가 좀 빠졌거나 좀 불완전하다 라고 했을 때는 정식 제출이 거절됩니다. 그러니까 정식 제출까지가 60일의 기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제출이 됐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서야 이제 전문가들, 뭐 의사, 화학자, 통계학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평가합니다. 이게 안전한가, 유효성이 있는가 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 보면 알고리즘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노가 있고 예스가 있으면 그때 이제 드디어 요런 사람들이 스태티스틱스 뭐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평가, 리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현관문이고 이게 진짜 메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게, 안전하다라는 의미는 이게 부작용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의약품도 절대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즉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안전하다는 것은 다르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그거는 부작용 대비 유익성이 훨씬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어도 그 부작용보다 유익한 것이 훨씬 높다면은 안전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이라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또 좀 다른데요. 그건 뭐냐면 이제 과학자가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은 다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을 먹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가 개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 외에 예상하지 않았던 것들은 다 부작용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안전하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은, 우리가 뭐 알러지 약 같은 거를 많이 먹으면은 졸리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부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졸려서 할 일을 잘 못하는 것보다 이 알러지 약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개선이 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전하기 때문에 또 신청이 돼서 신약으로 시판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보면은 여기 505B2가 갑자기 나오는데, 요거 신약 허가 신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B2가 있다면은 505B1도 있겠죠. 그래서 차이점이 뭔가 이제 보기 전에 정의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의만 보면 헷갈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걸 한번 읽어보긴 할게요. 그래서 시청자에 의해 또는 시청자를 위해 수행되지 않았다. 일단 여기서부터 굉장히 헷갈리죠. 조금 생략을 하고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제 참조권이나 사용권을 득하지 못했을 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다른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5B2 패스웨이는 뭐냐? 또 다른 통로라고 하는데요. 미국 진출의 또 다른 통로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5B1 같은 경우에는요, 신약이고요. 2 같은 경우에는 계량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미 FDA 의약품 허가 프로세스 구분명이 505B2는 뭐였냐? 한국으로 치면 바로 계량 신약에 해당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아니에요. 이미 있는 거. 하지만 복용의 편의성을 높인 제품이나 뭐 복합제 등이 505B2에 해당한다. 그래서 일종의 계량 신약 허가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랑 그럼 궁금한 게 생길 수가 있죠. 제네릭이랑은 무슨 차이냐라고 할 수 있죠. 요 뒤가 차이가 있습니다. 독점 판매 지위 가능, 이게 다르죠. 일단 저것만 봐도 제네릭보다는 뭔가 조금 더 좋아 보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장점이 뭐냐? 505B2 패스웨이를 통해서 NDA 승인을 획득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보험 위주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뭐 아무튼 그 제네릭 대비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네릭보다 높은 금액, 그리고 처방권자 자체도 인식 자체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B1과 B2의 차이점이 딱 나와 있는데요. B1은 신약에 가깝다라고 되어 있고요. B2 같은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좀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일 텐데, 그럼 B1은 이 데이터들을 자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사가 연구하고 보유한 데이터만을 통해서 허가 과정을 밟는 게 신약 그 B1이고요. B2 같은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 이거는 자사가 연구한 게 아니죠? 공공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공 데이터가 미국에는 공개가 돼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FDA 허가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505B2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시간도 빠르고 비용도 더 적게 듭니다. 반면에 505B1은 사실상 자사가 연구를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이제 본질적으로 이건 신약, 이거는 개량 신약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좀 헷갈린다고 했던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청자에 의해 또는 신청자를 위해 수행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자사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남의 거, 다른 사람이 한 거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FDA에서 신약 허가, 시판 허가를 받은 게 몇 개 정도 되느냐, 그런 현황을 좀 보는 것도 중요할 텐데, 일단 제네릭은 카피인데 이게 제일 많아요. 1500개 정도를 허가 받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거 그냥 복제만 잘 하면 되니까. 사실 복제하는 것도 어렵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거는 아마도 505B1이겠죠. 이건 20개인데요. 원래 신약 개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개 정도가 505B1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505B2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는 이제 개량 신약이니까 신약 개발보다는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50개 정도가 허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여기서 하면은 신약 개발, 신약 자체는 20개, 그 다음에 개량 신약은 50개, 그 다음에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1500개 정도가 허가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뉴스 기사에 나온 저 기업은 지금 자기 광고를 좀 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05B2 허가가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유일한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4년 전에 비해서 규모가 4배로 커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카마고라는 회사는 미국에서도 유일한 505B2 컨설팅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컨설팅 회사니까 자기들이 좀 대신해주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이런 것도 이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자사 데이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집해 준다. 제약회사는 자기 이제 신약 개발하기도 바쁜데 이런 것들 데이터는 여기 카마고가 대신해 준다. 그래서 불필요한 요소를 줄여주기 때문에 또 좋다. 그러면 저렇게 해서 좀 성공한 제품이 있나? 라고 또 누가 물어봤어요, 이 기자가.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요게 505B2로 의약품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개량 신약이겠죠? 근데 이게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시판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일단은 대형 제약사와 1조 4천억 원 규모로 판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래 오리지널 신약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은 요거를 통해서 허가받은 얘네랑 왜 이렇게 규모를 크게 또 계약을 했느냐라는 게 궁금할 수가 있겠죠. 신약 원래 오리지널 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개량 신약이라는 것은 안정성, 유용성이 개선되거나 진보성이 있다라고 인정한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 신약에 비해서 뭔가 개선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다 라는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됐을 때 허가가 되기 때문에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계약이 가능하다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요 대표가 이제 말하기를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상위권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수준이 아닌가 싶다라고 합니다. 한국 제약사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상위권인데 한국도 상위권, 뭐 일본이나 인도 대비 상위권에 한국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505B2는 독점적 판매, 높은 약가 등 이익 창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 영상에서는 NDA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505B1과 505B2 신약, 개량 신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더 이어서 영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